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기출문제,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매입 채무에 해당된다. 그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보험을 의미합니다. 그죠? 1번 맞고요. 2번 예수금은 만기와 상관없이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예수금은 그죠? 유동 부채죠. 예, 유동 부채. 일시적으로 예수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은 그냥 유동 부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이다. 맞고요. 4번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선수금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21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지금 매입 채무, 즉 빚을 상환, 갚았죠? 자, 그러면 부채가 그만큼 감소를 하고 자산도 그만큼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기순이익하고 관련이 없어요. 당자 자산이 감소한다? 맞겠고, 재고 자산 증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동부채가 감소한다? 맞고요. 니은과 리을.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갈까요? 문제가 계속 쉽네요. 자, 23번. 그 주식에 대한 발행 재비용에 관련된 문제죠. 자, 주식 발행 관련 재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자, 주식도 역시 항상 들어갈 때는 대변에 액면 금액이 가주는 거고요. 차변에 발행 금액이 가주면 돼요. 그래서 이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가 차변에 나면 이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하고요. 차액이 대변에 난다라고 하면 이것을 자, 초과 발행이라고 합니다. 사채는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은 초과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액면 5,000원짜리를 곱하기 500원, 그 다음에 발행 금액 자, 4,000원이죠. 4,000원 곱하기 500주, 500원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행 수수료와 증자 등기 비용 20만원 발생했다. 이제 요게 관건인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신주 발행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신주 발행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차금에 가산을 해주거나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해주거나 둘 중 하나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비란 계정 과목이 있는 거 이거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뭐 그죠? 이건 액면 발행이니까 액면 발행도 아닐 것 같고요. 그죠? 딱 보면 4번이 정답인데,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분계를 밑에다 해드리면 여기다 좀 해드릴까요? 자, 액면 금액대로 가는 거니까 500주 곱하기 5,000원. 그럼 대변에 자본금 250만원 가주고요. 그 다음에 4,000원에 할인 발행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현금 200만원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0만원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0만원만큼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주, 할, 차로 줄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할인 발행이 성립이 되는데요. 자, 발행 수수료와 증자 등기 비용 20만원 발생했다고 돼 있으니까 사실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으로 20만원 나가는 거고, 자, 여기에 20만원이 가산되어지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축약해서 이제 압축 기장을 해보면 현금은 어차피 불필요하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180만원으로 수정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합치니까 70만원으로 수정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4번과 같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좀 화면을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 봅시다. 24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양회계연도. 양회계연도는 이제 2011년과 12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대한 토론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금부터 좀 볼까요? 자, 2001년에 비해서 2002년 자본금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증가했죠. 2억 원이었던 것이 3억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회사는 2002년에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을 거야. 즉 증자를 했겠죠.
중구는 맞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중구는 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병규. 2002년 주식의 발행은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한 할증 발행이었겠군. 만약에 할증 발행이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감소를 했거나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증가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자본 조정이 0이지 않습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인데 이것조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병규가 틀린 설명을 한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용택도 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한 거로 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했네.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가치가 증가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용택의 설명도 맞습니다. 이제 답이 아니죠. 답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찬규. 잉여금이 증가하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 자 2002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거야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5천만 원만큼 잉여금이 지금 그죠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규의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은 병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자, 다음의 거래가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나타난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보통주 100주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6,000원에 할증 발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분개를 좀 해보면 자,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대로 가요. 자본금 100주 곱하기 5,000원 50만원 대변에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돈이 얼마 들어와야 돼요? 60만원이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10만원이 대변에 남죠. 20만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줄여서 주발초. 자,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원 증가하는 거니까 자, 일단 1, 3번 중에 답인데 사실 액면 금액대로 가기 때문에 자본금이 50만원 증가해주는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나머지 내용도 좀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10만원 발생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10만원 증가 맞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매도 가능 증권 10만원만 봐도 답이 3번인 건 알 수 있는데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옛날에 연수문제 때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2010년 12월 5일 상품 100개를 구입하고 그럼 100개를 2010년 11월 5일 날 매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2일, 2010년 12월 12일 50개를 거래처 납품. 그럼 12월 12일 날 매출을 한 거고 이날 매입을 한 거예요. 3월 5일 날 대금 수령. 뭐 이건 사실 수익 인식과 관련이 없어요. 자, 동매출의 수익 인식에 대해서 회계부서의 네 사람은 서로 다른 주장을 논쟁을 하고 있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가장 옳은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문제 이제 지겹습니다. 자, 12월 5일 100개의 매출 인식 아니죠. 물건을 사온 시점이잖아요. 매입을 인식해야 되겠죠. 진우는 틀렸고 경희 상품이 판매된 시점인 12월 12일 50개의 매출 인식 경희가 맞는 소리를 했네요.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규태 실질적으로 대금 회수되는 날 매출 인식한다? 아니죠. 이건 현금주의 매출 인식 아닙니까? 기업회계 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닌 돈 들어온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 거래가 발생한 수익 인식 시점에 처리를 합니다. 발생주의, 실현주의에 입각해서요. 규태도 틀렸습니다. 영실 2010년에 납품이 일어나고까지는 좋은데 반반씩 돈을 지금 매출 인식하자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실도 틀렸어요. 26번 정답은 2번 경희만 옳은 소리를 했네요. 자, 27번을 볼까요? 자,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3일은 2010년 9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하고 자, 1년 뒤인 11년 8월 31일 1년치 임대료 30만원 수령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건은 먼저 발생을 했는데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0년과 2011년에 수익을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단순하게 2010년이고요. 2011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9, 10, 11, 12 하고요. 1월부터 8월까지. 그러면 4개월치는 올해 거, 그 다음에 8개월치는 내년 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자, 총 임대료가 30만원인데 곱하기 12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원이 나오고요. 여기는 보나마나 2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30만원에서 10만원 빼주면 20만원 나오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2010년도에 회계 처리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12월 31일에 차변에 미수수익 10만원, 대변에 임대료 수익 또는 임대료 1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고, 해가 바뀌어요. 2011년도. 자, 이때 8월 31일 날 1년치 임대료를 30만원 수령하시잖아요. 그러면 현금 30만원 가주고 이때 미수수익 인식한 걸 없애줍니다. 자, 작년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10만원 없애주시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 임대료 20만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요거 10만원 2010년도에 인식할 거, 2011년도에 인식할 거 요거 20만원 하니까 정답은 10만원 20만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을 넘어갈까요? 자, 28번 문제.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말 원초적인 문제죠. 외부에서 조달한 타인 자본, 부채라고 하죠. 외부에서 조달한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합니다. 빚 갚기 위해서 지급하는, 빚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맞고요.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한 접대비,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무슨 비용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에 해당이 되죠. 2번이 정답. 무상으로 증여하는 기부금,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고요. 외화 차입금 기말평가 시 발생하는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세트로 알아두세요. 외환 차손, 얘도 영업의 비용에 속합니다. 28번 정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또 원초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판관비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29번 니은 급여, 그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그죠? 해당되고요. 체크를 좀 해볼까요? 배당금은 아니고요. 이자 비용도 아닙니다. 배당금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오히려 더해줘야 될 영업외 수익이고요.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감가상각비 맞고요. 접대비 사업 목적 맞고요. 재해손실도 역시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100만원 더하기 80만원 더하기 28만원 더하기 12만원 하시면 정답 220만원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갈까요? 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원재료를 3천만원 외상 매입하다. 이거 붕괴되죠? 차변에 원재료 좀 추격해서 붕괴해 볼게요. 3천만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외상 매입금 3천만원, 부채의 증가. 전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2011년 5월 중 한 주당 임명금액 1,000원의 주식에 대해서 2,000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다. 자, 이건 우리가 붕괴를 하긴 좀 까다롭긴 한데 붕괴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왜요?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거래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2011년 7월 중 시가 500만원의 토지를 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았다. 자, 무상증여받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산수중이익이라고 합니다. 자산수중이익. 그래서 500만원, 대변에 자산수중이 500만원, 차변에 토지 5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자산수중이익은 영업외 수익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4번 단기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 3천만원을 상환하였다. 이건 부채의 감소죠. 차변에 단기차입금 3천만원, 뭐 현금으로 갚았다고 해볼까요? 대변에 현금 3천만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빚 갚은 거니까 그죠? 부채의 감소입니다. 30번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과 순매출 채권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순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매출 채권이 뭔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리는데 이것은 장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기말 매출 채권에서 그죠?
대손 충당금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억. 기말 현재 대손 출산액은 매출채권 잔액이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매출채권 기말 잔액이 30만 원이니까 이 30만 원에 5%를 해주면 돼요. 15,000원이죠. 이 15,000원이 결과적으로 대손 충당금 이제 설정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자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이 9,000원이라서 9,000원에서 15,000원을 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12월 31일 분계를 보면 대손 삼각비가 얼마가 되냐 하면 6,000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좀 여기서 지면이 모자란 관계로 밑에서 쓰겠습니다. 대손 삼각비 9,000원에서 15,000원이 되게 해줘야 되니까 6,0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00원 있다가 15,000원 지금 올라간 거죠. 그럼 이것을 좌측이 기말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면 매출 채권이 자, 원래는 3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받지 못하는 금액을 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돈이 15,000원이라서 결과적으로는 28만 5천원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거고요. 혹시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 금액은 6,000원이 되겠다. 문제를 세 가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지금처럼 순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또는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면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기재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예상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로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손익계산상 대손상각비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갈까요? 자, 32번 재밌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일단 이건 문제를 보고요, 제가 분계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자동차는 2011년 1월 1일 자동차 10대를 한 대당 33,000달러의 외상으로 수출하였고 2011년 7월 1일 6대분에 해당되는 매출채권을 회수했대요. 자, 기말 현재 4대분에 해당되는 매출채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주식회사 3일 자동차가 2011년 보고기간 말 인식해야 될 외환 차익이나 차손,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저는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좀 띄워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별 분계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별 분계. 일단 1월 1일 날 자동차 10대를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나왔죠? 네. 자, 1월 1일. 자, 1월 1일 날 분계를 보면 그냥 뭐 외상으로 수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매출한 금액이 얼마냐면 1,100원으로다가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3,000달러니까 330만원의 매출을 하게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330만원. 대변에 뭐 그냥 매출이 하겠습니다. 그냥 매출 330만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한 거. 이게 이제 뭐예요? 10대분이죠. 10대분. 그죠? 그런데 자, 7월 1일 날 자, 6대분에 해당되는 것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10대분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10대 곱하기 그죠? 얼마예요? 환율이 1,100원이었을 때 얘기예요. 그죠? 1,100원. 10대분이니까 잠시만요. 이게 10대분이니까 330이 아니라 3,300이죠. 예, 그죠. 예, 실수할 뻔했어요. 예. 자, 3,300. 어떻게 3,300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3,300이고 매출이 3,300인데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이게 그 자동차가 일단 10대가 팔렸고 대당 가격이 3,000달러고 이 당시 환율이 1,1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3,30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고 이렇게 됐고요. 이 중에 이제 6대가 팔렸어요. 그럼 6대의 가격은 얼마냐? 자,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다가 6대가 없어져야 되니까 자, 6대를 계산해 보면 6대 곱하기 3,000원어치 곱하기 1,100원의 환율,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6 곱하기 3 곱하기 1,100원. 그러면 1,980만원만큼이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럼 1,980만원만큼이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환율을 보셔야 돼요. 1,150원으로 환율이 50원으로 지금 올랐어요. 1,980인데 자, 요 환율을 계산해 보면 6대에 대한 환율이 3,000달러인데 대당 곱하기 1,150원으로 환율이 올랐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6대 곱하기 3,0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시면 2,07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고요. 현금 금액은 2,07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100원이었던 환율이 1,150원으로 오르면서 그죠? 달러당 50원씩 올랐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뭐 요 금액은 그냥 2,070만원 가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조율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3,000달러 곱하기 그죠? 이게 6대가 있었는데 곱하기 자 50원만큼 환율이 올랐다는 거죠. 이것만큼 이익을 본 거죠. 그러면 3,000달러 곱하기 6대 곱하기 50원 하니까 90만원만큼이 예, 이익을 본 거예요. 자, 이것을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외환 차익은 9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첫 번째 물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결산이 됐어요. 그럼 지금 남은 게 얼마예요? 자, 4대가 남았죠? 4대가 지금 환율이 얼마가 돼요? 원래는 이제 3,000달러 곱하기 1,100원. 요건데, 요거 이제 남은 금액이죠? 이제 뭐 계산을 굳이 안 해봐도 돼요. 3,300에 1,980 빼면 나머지인데, 1,320만원만큼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1,320만원만큼이. 예, 그런데, 자,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 자, 평가를 해보세요. 얘가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네. 얘가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4대 가격이 곱하기 3,000달러인데, 환율이 지금 95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기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4대 곱하기 3,000달러 곱하기 950원 하면 1,140만원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1,320만원으로 생각했던 게 그죠? 가치가 하락해서 1,140만원으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180만원만큼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180만원. 그리고 그것만큼 내가 보세요. 받을 돈이 1,320이 있었는데 이것만큼 받을 돈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에 받을 돈을 줄여주는 분계인 자 외상 매출금 금액을 얼마만큼 줄여줘요? 180만원만큼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저 금액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180만원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물어보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계는요, 전산세무 2급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분계이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분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봤고요. 그래서 32번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너무 원초적으로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33번. 우리 공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쉬울 텐데요. 일단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를 다 빼주고 기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면 요까지 구하면 요게 500만원이에요. 단기 예, 기초 플러스 단기. 요 기초 플러스 단기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기도 해요. 참고하세요. 예, 뭐 판매 가능액이란 말이 나오면 뭔 소리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판매 가능액이 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 뭐 단기에서 이제 순매입액까지 포함한 거, 총매입액에서 예, 이것은 판매 가능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까지 처리를 한 게 판매 가능액이에요. 자, 그럼 판매 여기서 그 두 개 합친 금액인 그죠? 40만 원을 빼줘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도 빼줘요. 그럼 100만 원 빠지는 거니까 400만 원이 답이 나오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34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상당히 쉽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감사 의견이라고 한다. 감사 의견의 종류는 뭐 본 감사 의견으로는 쪼르륵 보시면 맨 끝에를 보세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정답 4번 부적정 의견입니다. 뭐 나머지 의견들에 대한 설명은 뒤에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5번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구하려면 평균 매출 채권분의 총매출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매출 채권분의 자, 매출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는 회이크라는 거죠. 아이고, 매출 원가가 아니라 매출액이죠. 예, 여기서 표시가 되고 있는 매출 원가는 사실 문제 푸는데 전혀 관계가 없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회수 기간이 나와요. 회수 기간. 횟수가 나오죠. 횟수. 몇 회.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자,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평균 매출 채권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6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6회인데, 자, 이것을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360일 나누기 6회를 해주시면 1년에 그러니까 60일에 한 번 꼴로 매출채권이 회수가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1년에 6번 돌아간다는 거니까 1년에 360일로 가정하면 60일에 한 번 꼴로다가 매출채권이 그죠? 회수가 된다는 거죠. 36번을 보도록 할까요? 자, 감사 의견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은 최근 신문 기사를 발췌한 내용이다. 아래 기사에서 상장 폐지 사유로 언급된 감사 의견 거절을 감사 보고서에서 확인하려고 한다. 제시된 문구 중 감사 의견 거절에 해당되는 것은 뭐 다른 건 읽어볼 필요 없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밑줄 친 것만 잘 보세요. 감사 의견 거절이죠. 의견 거절. 의견 거절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을 찾으라는 겁니다. 뭐 보통 이제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헉 하고 놀라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실 이런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날로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 거절인데요. 1번을 보시면 본 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유의성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의견 거절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얘가 의견 거절입니다. 아이고, 의결이 아니죠. 의견 거절. 그 다음에 2번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잘 들어보세요. 뭐뭇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끝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견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한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뭐뭇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한정 의견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도 봤어요. 이것은 부적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의견과 한정 의견의 차이는 뭐예요? 뭐뭇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그죠? 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정 의견이다, 적정 의견이다가 나눠지는 겁니다. 36번 정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다고 절대 쫄 게 없어요.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네. 자, 37번. 이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요. 보세요. 주식회사 3일은 3기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결산시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 발견 사항을 수정한다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즉 결산 수정 분기를 하고 난 당기순이익을 고르라는 거죠.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2001년 1월 1일 취득한 건물 200만 원이고 잔존가치가 없고 내용연수가 4년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인식하지 않았다. 감가상각하면 되죠, 뭐 그죠? 그럼 이건 내용연수는 4년이고, 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그럼 얘는 얼마예요? 1년에 5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5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 이렇게 가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것만큼 이익이 감소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5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답은 150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문제를 보세요. 3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당 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건데, 주당 순이익은 영어로 EPS라고 합니다. 자, EPS. 자, EPS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통 보통 주식수 분의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공식을 한번 응용해 볼게요. 자, 응용을 해 보시면, 자, 일단 보통 주식수를 구해야 돼요. 보통 주식수를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없죠? 잘 보시면 전체 자본금에서 액면 금액을 나누면 보통 주식수가 나옵니다. 8,000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8,000원이 아니라 8,000주입니다. 8,000주 분의, 자, 당기순이익을 찾으면 선생님 당기순이익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당기순이익은 4,000만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4,000만원에서 유통보통 주식수를 그죠?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주당 이익은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정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9번을 가볼게요. 자, 문제를 좀 줄이고 갈게요. 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39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2011년 말 재무상태표이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진들이 회의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다. 가장 옳지 않은 의견, 즉 헛소리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하나씩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큰일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네요. 정말 큰일이죠, 이 회사. 그죠?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망할 징조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부채 총계를 보시면 80만원이고 자산 총계는 74만원이기 때문에, 자, 이게 내거, 그죠? 그 다음에 부채는 빚, 요게 진짜 내거. 근데 이 중에 빚이 내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진짜 내거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부채가 빚이 80만원 있고 내거가 74만원이니까 진짜 내거는 마이너스 6만원만큼 자본 총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일단 자산을 초과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2번 금난. 그렇네요. 이는 과거 또는 단기에 발생한 손실로 인한 것이지요. 자, 손실. 왜 그래요? 잉여금 결손금이 46만원. 이 괄호 열고 닫고는 마이너스 표시예요. 맞는 소리입니다. 3번 승준. 유동 비율은 100% 이상이어서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유동부채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웃기시고 있네. 왜요? 자, 우리 공식을 보면, 자, 유동자산분의,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에요. 이게 유동비율입니다. 기업의 단기적 지급 능력을, 그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럼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유동자산 1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여기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곱하기 이제 100%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100%가 빠졌네. 네. 그럼 유동비율은 33.33, 뭐 점점점 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33.33%. 승준이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대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겠네요. 왜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현금도 늘어나고요. 뭐 현금 자산도 늘어나고요. 자, 자본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자본 비율 대비 부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본, 즉 자본금 분의 진짜 내 거 분의 빚이에요. 부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는, 그죠? 부채 비율 자체는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가져오는 거죠. 실제 금액을 넣고 계산해 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을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대범도 맞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답은 39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유동 비율은 100%가 아니라 33.33%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특히나 말씀드리는 게 대학생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긴 문장을 보시면 혹하는데 이게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단문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한 신문기사 내용 일부이다.
자, 이모 씨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건 안 읽어도 돼요. 그냥 하나씩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김재범이 참 그죠? 논평을 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논평을 한 것은 무엇인가? 헛소리를 한 거를 고르라는 거죠.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기억. 자, 기억. A사의 단기 순손실 314억을 영원으로 둔갑시켜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분식을 한 거죠. 그죠? 마이너스 314억 원을 갖다가 0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플러스 314억 원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실제보다 과대하게 이익을 계산한 것을 분식이라고 합니다. 분식은 뭐 저기 오떡순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자, 단기 순손실 등 조작하는 등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한다. 1번 맞고요. 자, 니은. 상장기업의 의견을 거절받는 경우에도 의견 거절이죠. 상장 폐지 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의견 거절받으면 무조건 상장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헛소리를 했네요. 그죠? 딱 봐도 뭐 당사의 의견 거절을 강간서 보고서도 한정 의견으로 바꿔줬다고 되는데 원래 이제 적정 의견이고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이고 그 다음에 한정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거절이고 이렇게 가는데 그죠? 이걸로 바꿔줬다고 하는 거지. 뭐 나름대로 회계 부정이 있긴 있었네요. 자, 디귿. 대표적인 장부 조작 방법은 불법 사채금을 빌려 이 주주가 이를 투자했던 자금을 위장한 것이다. 불법 사채니까 일단 사채를 계산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불법 사채를 쓴 것을 갖다가 대변 항목인 자본으로다가 위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채를 과소 계상하고 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다. 그렇죠? 4번. 또한 회사의 가공이라는 건 뭐예요?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의 재고자산을 만들어서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도 사용했다. 실제 있지도 않은 재고자산이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과소 계상하여 이익을 증가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출원가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기말 재고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부풀린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4번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40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도 절대 쫄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대입시켜서 풀다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부단한 어떤 응용력을 필요로 하죠.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서 이런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제곱 문제 풀어보시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시간 안배도 잘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사실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2010 1년을 풀어봤죠? 2012년도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